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4월 5일, 2022년 4월 5일 1시 30분이 막 다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분봉의 원리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예, 분봉 가지고 설명을 자주 하는 편인데 어쩔 때 분봉을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다. 웃기더라고요. 예, 막상 좀 전에 그 뭐죠? 카페 24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원님들이 아니 왜 분봉을 어, 좀 제대로 좀 해달라, 설명을 좀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으셨었어요. 근데 그 저는 매일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왜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좀 전에 방송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원리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자, 분봉 장기선을 가지고 분봉을 갖다 설명을 어쩔 때 활용을 하느냐? 조정에서만 활용을 합니다. 장기 분선은요. 조정에서만. 그러니까 어 뭐 일반 일봉 장기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분봉 같은 경우는 조정, 예, 조정 구간에서만 장기 분선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 분선을 갖다가 활용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 주로 조정이죠. 단기 조정, 즉 어떤 상승 추세라든지 하락 추세, 특히 이 하락 추세에서는 거의 활용도가 그렇게 없고요. 상승 추세가 있는 도중에 단기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단기 조정이 나오는데 이 단기 조정은 대부분 다 한 달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아주 길어봐야 한 달 정도거든요. 예, 대부분 다 30분봉을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30분봉 조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정에서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정에서만 본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30분봉이 아니라 1분봉이든 3분봉이든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혹은 30분봉이든 이 시점에 따라서 즉 주가가 이렇게 쭉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뚝 떨어질 때 반등 타이밍을 갖다가 이거 반등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갖다 고민할 때 1분봉부터 다 시작해요. 1분봉에서 장기 분선 들어오는지 1분봉에서 장기 분선 들어왔으면 이제 3분봉으로 보고 3분봉에서 확인하고 5분봉에서 확인하고 10분봉에서 확인하고 다시 30분봉에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조정에서만 활용한다라는 거 그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통 장기 분선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 할 때는 주로 1개월 조정, 뭐 1개월 이내 조정이죠. 1개월 이내 조정. 보통 2주에서 어, 6주 정도까지를 갖다가 30분봉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6주 정도부터 3개월 차까지는 만 3개월입니다. 만 3개월까지는 60분봉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부터 6개월까지는 120분봉을 보죠. 120분봉. 자, 장기 분선 안에서 종목이 어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든 장기 분선 안에서 머문다라는 거,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머문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주가가 뭐냐면 박스권을 기록하고 있다.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장기 분선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장기 분선만큼 하락 추세에서 장기 분선 들어온다는 거는 장기 분선이 역배열이라는 얘기고요.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나왔다, 뭐 중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장기 분선들이 정배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역배열 상태에서 이 안에서 장기 분선을 완전히 다 뚫고 올라갔다가 단기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배열화 되겠죠. 180분선, 240분선 등이 560분선을 갖다가 올라타면서 골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부분 정배열화 흐름이 나오는 그런 와중에서의 단기 조정을 말합니다. 자, 이렇듯
조정에서만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에서만. 다만 하락 추세에서는 사실은 장기 분선은 아예 다 무시해 버리고요. 다만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정배열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감안해 가지고 챙겨 볼 때가 많다라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예, 장기 분선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정에서만 활용하는 거지, 이걸 길게 봤을 때,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말 그대로 장기 분선이라는 건 30분봉, 60분봉에서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추세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그 이 그 추세를 갖다가 뭐 읽어낸다 이런 거가 아닌, 얘는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느냐, 여기를 뚫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 분석 안에 들어왔으면은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장기 분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한 거죠. 네이버라는 종목이에요. 일봉을 보면 분명히 보시는 것과 같이 81선, 61선은 뚫고 8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단기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뚫고 가지 못해요. 뚫고 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잘 보면은 분봉에서 보면요, 이렇게 장기 분선 안에서, 장기 분선 안에서 박스권에서 휘둘리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휘둘리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러면 여기를 뚫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 박스권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밑에서 안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 계속 머문다라는 거는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떠한 기간 조정성이 나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위에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위에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여긴 장기 분선들이 어떻게 보면 정배열이죠. 정배열. 역배열이 아니라, 들어왔다라는 건 뭐예요? 박스권 안에 있으면은 반등도 가능하지만, 그죠? 지지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지지하지 못하면 그대로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상승 추세는 깨졌다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때그때 사례가 있을 때마다 계속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